장마가 쏟아지던 그날 밤, 헌책방 주인 서지호는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쌍둥이 남매가 서로를 끌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발목엔 묶인 자국, 손엔 세제 화상, 여자아이 목엔 끊어진 목줄. 선생님, 저희 여기서 하룻밤만.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평범한 서점 주인으로 보였던 이 남자,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께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연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우는 떨고 있는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작은 몸은 빗물에 젖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드러난 아이들의 모습에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팔뚝에 시퍼런 멍자국, 손바닥엔 세제 화상으로 벗겨진 피부, 발목엔 밧줄에 묶인 듯한 깊은 자국. 여자아이 목덜미엔 목줄이 쓸린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따뜻한 물 가져올게. 지우는 수건과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얼어붙은 손을 조심스럽게 물에 담갔습니다. 아, 남자아이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얼었던 손이 녹으면서 통증이 온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나아질 거야. 손을 닦아주는데 여자아이가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희 더러워서 안 돼요.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너희는 하나도 더럽지 않아. 아이들을 씻기고 자신의 옷을 잘라 입혔습니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식탁에 올렸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빼앗아가. 하지만 아이들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마치 내일은 없다는 듯이 국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았습니다. 배고팠구나. 더 먹을래? 남자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도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직 배가 고픈 게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빵과 우유를 더 가져왔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은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니? 민준이요. 그리고 이 애는 제 동생 민서예요. 민준아, 민서야. 너희 어디서 온 거니? 민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희 삼촌 집에서 도망쳤어요. 지우는 아이들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려는데 민서가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괜찮아. 푹 자. 아무도 안 해치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계속 문 쪽을 불안하게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삼촌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도망친 게 아니에요. 원래 창고에서 살았어요. 지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창고에서? 집이 아니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삼촌이 집 뒤 창고에 저희를 재웠어요. 말 안 들으면 그날은 밥도 안 줬어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밥 먹으면 토하라고 약 먹였어요. 삼촌이 살찌면 안 된대요. 지훈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9살 아이에게 토하게 하는 약을 먹였다니. 그럼 목에 있던 그건? 민서가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말 안 들으면 목줄했어요. 개처럼요. 그 말에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9살 아이들에게 창고 생활, 굶기기, 토하는 약 목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한참 후 진정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못 자겠구나.
지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게. 아무도 못 들어와. 안심하고 자.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삼촌이 오면 어떡해요?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그제야 아이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면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밤새 지우는 의자에 앉아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민서가 악몽에 시달리며 깼습니다. 엄마, 엄마. 그때마다 지우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여기 있어. 안전해. 창밖으로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아이들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지우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그때 민준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약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어들어 살펴봤습니다. 수면제 계열의 약이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1년 전에 집에 불이 나서요.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 가게 된 거구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삼촌이 잘해줬어요. 동네 사람들도 삼촌을 착하다고 했어요. 민서가 작게 덧붙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삼촌은 천사래요. 불쌍한 조카들 돌봐주는 착한 사람이래요.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이들을 창고에 가두고 목줄을 채웠다니. 그럼 언제부터 너희한테 그렇게 한 거야? 석 달쯤 됐어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바뀌었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이 우릴 보고 그랬어요. 너희 때문에 돈이 나간댔어요. 밥값도 아깝댔어요. 그때 민준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그을린 USB였습니다. 이거 불나기 전날 밤 엄마가 숨겨둔 거예요. 민서야 가지고 있으래요. 뭐가 들어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불나기 전날 삼촌 차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밤늦게요. 민서가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엄마 아빠가 갑자기 졸려했어요. 저녁 먹고 나서요. 지훈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들 주머니에서 나온 수면제, 부모님이 갑자기 졸린 것, 그날 밤 찾아온 삼촌. 민준아, 혹시 그날 삼촌이 뭐 가져왔니? 음식이나 음료수 같은 거? 아, 맞아요. 케이크 사왔어요. 엄마 아빠만 드셨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USB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혹시 이 안에 증거가 있는 건 아닐까? 이거 컴퓨터에 한번 꽂아봐도 될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려는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가 창문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삼촌이다. 아이들은 동시에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소파 뒤로 숨었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의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고 여자는 화장이 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민서 삼촌입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지훈을 훑었습니다. 애들이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여자가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겁이 많아서요. 밤에 무서워서 도망친 것 같아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시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삼촌 부부는 소파 뒤에 숨은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아, 민서야. 삼촌이다. 집에 가자. 삼촌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숙모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여기 혼자 사세요? 애들이랑 밤새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의미심장한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뭔가 문제가 있다는 듯이 아이들이 창고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일단 보호했습니다. 지훈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삼촌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창고요? 아이고, 애들이 또 거짓말했네요. 우리 집 창고는 물건 보관하는 곳인데 애들이 가끔 거기서 놀아요. 목에 있던 자국은요? 발목에 묶인 흔적은요?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숙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애들이 놀다가 다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라고 했는데, 에휴. 그때 숙모가 슬쩍 삼촌에게 눈짓했습니다. 삼촌이 시계를 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참, 제가 잠깐 화장실 좀. 저쪽입니다. 삼촌이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지금 남의 애들 데리고 있는 거 알죠? 내가 마음먹으면 유괴로 신고하면 끝입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아이들 몸에 상처, 제 창고 CCTV에 찍힌 아이들 모습. 삼촌이 비웃었습니다. 증거요? 그게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합법적인 보호자고 당신은 그냥 남이에요. 누구 말을 믿을까요? 그리고 삼촌은 명함을 꺼내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생각 잘하세요. 조용히 애들 넘기면 좋게 끝나는데. 거실로 돌아온 삼촌은 다시 다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민서야. 이제 집에 가자.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줄게. 아이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훈의 옷깃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삼촌 부부가 돌아간 후 지훈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아이들 진찰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네, 접수됐습니다. 내일 담당자가 방문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윤미정 팀장입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윤미정은 노트북을 펼치고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 내용 보니까 학대 정황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훈은 아이들이 당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창고 생활, 목줄, 토하는 약, 몸의 상처들. 윤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아이들 직접 만나봐도 될까요? 민준과 민서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윤미정을 경계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삼촌 집에서 힘들었구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에서 잤어요. 밥도 잘 안 줬어요. 윤미정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무서웠겠다. 그런데 혹시 삼촌이 때린 건 직접 봤니? 네. 민서 때렸어요. 저도 맞았어요. 민서가 팔에 멍자국을 보여줬습니다. 윤미정은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아이들을 방으로 보냈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미정이 노트북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조사는 진행하겠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보호자가 있는 경우엔 원가정 복귀가 원칙이에요. 법적으로 삼촌 부부가 정식 보호자거든요.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학대당했다고 말했잖습니까? 그건 알아요. 근데 아이들 진술이 좀 불안정해 보이더라고요. 불안정하다니요? 윤미정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겁을 먹으면 사실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트레스성 반응일 수도 있어요. 지훈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럼 몸에 있는 상처는요? 제가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것도 봤어요. 근데 이게 학대로 생긴 건지 아니면 실제로 놀다가 다친 건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윤미정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이 계속 아이들을 데리고 계시면 유괴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을 다시 그 집으로 보내라는 겁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할 시스템이 오히려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렀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빛으로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저기 혹시 남의 애들 데리고 계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SNS에 글이 올라왔던데 조카들 유괴당했다고. 지훈은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삼촌 숙모의 SNS 계정이었습니다. 울먹이는 영상과 함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조카들이 낯선 남자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에는 동정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경찰은 뭐 하나요? 불쌍한 아이들.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미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삼촌 측에서 정식으로 아이들 인도를 요청했어요. 법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학대당했다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제가 다시 검토해 봤는데 증거가 좀 약해요. 아이들 진술도 일관성이 없고요. 지우는 알았습니다. 윤미정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을. 팀장님,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뭐가요? 전 그냥 절차대로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삼촌이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500만 원입니다. 조용히 물러나면 이거 드릴게요. 책상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선생님도 유괴범 소리 안 들을 수 있죠.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절합니다. 삼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내일 경찰 동행해서 애들 데려갈 겁니다. 선생님은 유괴 혐의로 조사받게 될 거고요. 그때 민준과 민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삼촌이 아이들을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민서야. 너희가 선생님 망쳤다. 너희 때문에 이 좋은 사람이 경찰서 가게 생겼어.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잘못이에요. 저희가 나쁜 애예요. 민준도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촌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지우는 무너지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너희 잘못 아니야. 절대로. 하지만 아이들은 죄책감에 계속 울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끝까지 지킨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우는 그날 밤부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아이들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헌책방 CCTV에서 삼촌이 창고로 가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협박 통화도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준 그을린 USB 데이터 복구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사흘 후 전화가 왔습니다. 복구됐습니다. 음성 파일 있어요. 집에 돌아와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삼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보험금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3억? 아이들 명의까지 합치면 5억 넘어. 보험금만 들어오면 끝이야. 애들은 살아만 있으면 돼. 지원금도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이거 들키면 들킬 일 없어. 수면제 타서 재우고 불만 지르면 돼. 사고로 처리될 거야.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특수교사 시절 인맥을 동원해 삼촌과 윤미정의 통화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그 사건 이번 주 안에 종결 처리해요. 윤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약속한 건 꼭 지키겠습니다. 입 다물게만 해요. 새 나가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카르텔의 증거였습니다. 지우는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 삼촌 부부와 윤미정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USB를 재생했습니다. 보험금만 들어오면 끝이야. 애들은 살아만 있으면 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삼촌이 소리쳤습니다. 검사는 통화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그 사건 이번 주 안에 종결 처리해요. 윤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건 그게 아니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살인교사, 아동학대, 직무유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합니다. 쾅! 법정방, 민준과 민서가 지훈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안전한 거죠? 지훈이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어. 재판이 끝난 후 민준과 민서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지훈은 매일 면회를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임신한 약혼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4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뱃속의 쌍둥이와 함께 지훈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나 다시 살아볼 것 같아. 4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너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었어. 그런데 그날 밤 폭우 속에서 쌍둥이를 만났어. 우리가 낳았을 아이들과 너무 닮았어. 너는 항상 말했잖아. 선생님이 천직이라고. 근데 너를 잃고 모든 걸 포기했어. 민준이와 민서가 날 다시 일으켜 세웠어. 이제 이 아이들의 아빠가 되려고 해. 편지를 접으며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달 후 가정법원. 판사가 말했습니다. 서지훈 씨의 민준, 민서 양에 대한 입양을 허가합니다. 쾅! 민준과 민서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지우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법원을 나서는 길, 여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서가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민준이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4년 전 잃었던 삶의 의미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햇살 속을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창가에 섰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지켜봐줘. 이 아이들 잘 키울게. 창밖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